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번 주는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계속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매주 가급적이면 한 편이라도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또 저녁에 좀 차분히 앉아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려면은 좀 보면 주변에 다들 닥터다, 하이 인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IT 쪽이다, 이렇게 돈을 좀 벌어서 사야 되는데, 이렇게 좀 시드머니라고 하죠. 근데 그런 돈들을 이제 모으기가 좀 젊은 친구들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큰 자식이 이렇게 돈 관리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까? 이게 자식한테 돈 갖고 와라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가 맡아서 너 집 살 때 모았던 돈을 주겠다. 그런 것도 참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젊은 친구들은 좀 돈을 아껴서 좀 모아서 이제 집을 다운페이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페이먼트를 내고, 보통 집들은 7년 주기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젊었을 때 초년기에는 이제는 집을 하나 마련해 놨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제 좀 학군을 따라서, 처음엔 학군이 없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학군을 따라서 이제 좀 가는 것 같고, 또 학군 있는 데 가서 이제 국민학교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좋은 데로 한 군데로 가면 그냥 꾸준히 사시면 제일 좋죠. 근데 좀 애들도 크고 그러면은 방 사이즈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하고, 또 맞벌이 부부다 보면 좀 학교로 가까운 곳으로 이제 가서 애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덜 신경 쓸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고려가 이제 자녀분들이 생기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학군 따라, 그리고 편리성에 따라 이렇게 좀 많이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데가 이제 학군이 좋냐? 공통적으로 얘기하면은 집값이 센 데가 학군이 좋습니다. 좀 프로퍼텍스가 많은 곳이 보면 그 도시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학교에 대한 투자도 많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만 비싸면 안 돼요. 많은 집들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인 같은 데가 왜 학군이 좋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집들이 많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많고, 비싼 집들이 많으니까 거긴 재정이 좀 튼튼하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럼 라구나 비치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는 이렇게 집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집값은 비싸도 그래도 거기도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내놓고 팔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래 있다 보면 또 옛날엔 또 싸게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도 조금 내고, 그냥 다들 요즘의 패턴은 그런 것 같아요. 집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부모가 살다가 이제 자녀를 들어오게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이름 넣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동네의 집들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 돈 팔아서 딴 데 가서 이만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이자율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매물 부족이라는 게 매물이 있는데 왜 매물 부족이냐, 이런데, 살만한 집, 그만한 요즘 가치에서는, 전 팬데믹 때 이자율이 낮았을 때는 모든 집들이 다 그냥 사고 팔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자율도 비싸고, 그 페이먼트도 많다 보니까 그 집이 진정한 그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안 사고에 대한 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이라서 지금은 아무 때나 자기가 프라이머리 사는 집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려고 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매물이 좀 더 많아진다? 이자율이 내려간다. 근데 만약에 매물은 지금 상태에서 이자율이 더 내려간다. 그럼 더 난리 나겠죠? 집값은 더 뜰 겁니다. 그럼 영원히 집이랑 사는 거와 전혀 관계없이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지금도 저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10월 달서부터 1월 달까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마켓이 굳어져 갖고, 있던 집도 좀 깎아서 사고 그랬는데 갑자기 반전되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살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비싸도 사는 집은 또 산다. 나중에 또 리파이낸싱을 하면 된다. 그분들의 또 생각은 또 그렇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집값이 비싼데 왜 사냐. 만약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매물이 점점 더 없어져요.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집을 못 팔아요. 왜냐면 이 집을 팔아서 이만한 동네에서 나갈 수 있다? 그거는 힘든 거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그런 개런티가 없는 이상 그냥 그 집에서 지금 적게 페이먼트 내고 그냥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연방에서 이자율을 홀드 시켰어요. 이번 달에. 근데 연말까지 한 번만 더 올리겠다. 그런데 벌써 예측 가능한,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돼서 예측할 수 없이 계속 올린다, 안 올린다, 하는데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측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경제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바운드리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본 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면은 그래요. 집값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 매물이 이 정도고, 이자율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페이먼트에 대한 살 수 있는 이 룸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집을 사려고 더 이제 구매하러 다니실 거면 더 경쟁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집값도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지급이 없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에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야금 집값이 오른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얼바인 같은 데 저희 같이 일하시는 우리 알리샤 브로커님께서도 얘기하는 게, 새 집을 갔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분양을 하는데 자기가 60명 이상이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8채인가 6채인가 1차 분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또 이렇게 또 집을 또 살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보면서 저도 집을 고쳐서 이제 이제 고치기도 하고 많이들 팔고 이런 것들 하는데, 집을 이제 사러 가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여튼간 고치는 비용도 생각하고, 한번 저도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갖고, 나름대로 조금 견적은 냅니다. 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좀 괜찮은 집 같은 경우는 하는데, 요즘에는 플립 같은 집들은, 플립이라고 하죠. 플립이 정확한 뜻은 단기 내에 차익을 얻는 그런 집들입니다. 고쳐서 팔고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플립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립은 진짜 죽어가는 진짜 낡은 집들을 정말 잘 고쳐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집을 새로 이렇게 좀 멋있게 고쳐서 다시 또 쓸 수 있는 집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면은 그런 집들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동네보다도 약간 좀 저렴한 동네에다가
집을 고치는 데는 또 같은 비용이 들죠. 뭐 같은 2,000 스퀘어피트, 뭐 여기 뭐 어느 동네나, 뭐 여기 좋은 동네나, 이제 두 가지 동네에다가 또 같은 2,000 스퀘어피트라도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요. 근데 오르는 상승은 좋은 동네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동네 쪽으로 많이 좀 살펴보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옛날에는 뭐 아무 동네나 해도 뭐 그냥 내놓기만 하면 다 팔렸죠. 근데 요즘에는 비싸다라는 그런 동네에서 너무 튀는 집을 만들면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거 있죠. 좀 20대인데 뭐 40대 스타일로 입고 다닌다든지 뭐. 근데 40대인데 요즘에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들 어머니들이 다 젊지 않습니까? 무슨 20대인지 30대인지 구별이 안 돼요. 뭐 50대도 뭐 20대 같아. 그런데 어린애처럼 입고 다니면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간 뭐 제가 좀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는 좀 했지만 드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집은 모르겠어요. 플립이나 뭐 이런 집들을 원하시는 분, 뭐 집을 투자해서 뭐 고쳐서 파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좋은 동네 쪽으로 이제 상승력이 있는 동네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 다른 또 시장 마켓이 좋아져서 또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동네로 가셔야 돼요. 모르는 동네 막 저기 뭐 멀리 동네에 있으면 컨트롤이 안 돼. 막 거기에 막 올빵 해갖고 막 이렇게 다니는다면 모르겠지만 아닌다면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잘 아는 부분에 해야지 그래도 좀 나았어요. 자기가 잘 아는 동네. 파세다나 사면 파세다나 쪽을 알아보시고. 근데 파세다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가. 그건 알아주시고. 그리고 플러튼이면 플러튼. 부에나파크면 플러튼. 잘 아는 동네로 이렇게 해야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소비를 많이 자기가 사고 싶은 차 사고 리스도 좋은 데서 살고 그럼 돈이 항상 부족해요. 부족해서 제가 그냥 레코멘드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한테 돈을 맡겨라.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버는 부분의 한 40% 이상은 50%는 저축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으면 친구도 빌려주고 막 복잡해요. 부모님한테 맡겨놓으면은 부모님은 또 그걸 쓰면 안 되죠. 필요하다고 그거 자녀가 맡겨놓은 돈을 쓰면 안 되죠. 그냥 기분 좋게 디파짓 세이빙에서 잘 보관해 주시고 불려주시면 부모님도 기분 좋고. 근데 나중에 그거 돌려줄 때 섭섭하겠죠. 내 돈 같았었는데. 돈이란 건 자식이랑 부모랑 이름이 없으니까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달라고 하면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모아서 이제 자식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간 젊은 사람들 집 살 수 있을까 쉽게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이 인컴을 갖고 정말 돈이 넘쳐서 인컴을 2, 30만 불씩 번다. 15만 불, 20만 불씩 번다. 그런다면은 그것도 모아야죠. 벌이가 크면요. 씀씀이도 커요. 예를 들면 또 아주 좋은 차 타야 되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죠. 이게 하고 다니는 것도 좀 씀씀이 있게 나가는 가다가 있으니까 또 나가야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껴 쓰시고 그러셔야 되는 게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별 뉴스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뉴스도 없고 이자율은 맨날 이자율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쳐요. 맨날 얘기하다 보면 달라질 게 없는데 이자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자율 높은데
뭐 집 사라. 근데 그거는 필요하셔서 이제 집을 사시는, 렌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렌트가 없어요. 렌트도 정말 말 같지도 않고는, 정말 이런 집을 또 이런 가격에 내놓을 수 있나. 근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예, 하여튼 그 점 참조하셔서 이게 뭐 자기 페이먼트에 맞게끔 집을 미리 뭐 이자율이 오를 때 그때 구입하시면은 뭐 이자율이 떨어질 때 구입하는 것보다 더 나으실 수도 있다. 그래 나중에 리파이낸싱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 주에는 좀 제 시간에 일요일날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 잘 살피시고요. 감사합니다.